네, 지난 4월 달에는 SF 영화가 현실이 된 것 같은 최신 기술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먼저 터미네이터 T-1000과 같은 입자로 보호된 액체 로봇 기술이에요. 자, 터미네이터 2에 이렇게 로봇이 액체화돼가지고 철창도 뚫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비슷합니다. 자, 액체로 된 로봇이 철장 같은 걸 뚫고 나가고 있고요. 기둥을 새로운 물질과 합체되어서 색이 변하기도 해요. 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로봇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수면 위를 지나가도 형태의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체를 시키는가? 계면 활성제에 닿으면 저렇게 해체가 된다고 해요. 자,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일단 네모난 얼음을 만들어서 물이랑 섞이지 않는 성질의 가루를 코팅한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처음에 왜 얼음을 사용하는가? 그래야만 형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루 코팅을 하기 때문에 얼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얼음이 녹을 때 표면에 있던 입자들이 물 표면에 남아가지고 코팅층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움직이는 방식은 이렇게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파동을 생기게 해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이 기술은 우리나라 서울대, 가천대 공동연구팀의 성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약물 전달, 마이크로 화학 반응기 등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몸속의 특정 위치까지 이동해서 거기에만 딱 약물을 주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복잡한 기계 내부, 재난 지역 탐사, 그리고 세정과 영양 공급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자, 앞으로 음파나 전기장을 사용해서 로봇의 모양을 자유롭게 바꾸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시고요. 향후 산업 현장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화 보시게 되면은 3D 홀로그램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제어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됐습니다. 자, 3D 홀로그램을 손으로 직접 만져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고무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디스플레이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탄력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고 위아래로 흔들리게 하면서 3D 형태로 이미지도 투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신기해요. 자, 탄성 밴드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도 되고, 자, 그리고 각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내가 터치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시연 영상들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쭉 이어도 되고 뭔가를 합체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메뉴를 탐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가상의 펫을 길러가지고 쓰다듬으면은 그에 맞춰서 하트가 표시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이 재밌어요. 손가락 쓱쓱 이러다가 조스가 튀어나와서 딱 무는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활용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는 프랑스의 사전 출판 논문 저장소 할에 게재가 됐고요. 방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탄성 밴드 아래에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이미지를 투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 층마다 투사되는 이미지가 다른데 이미지가 흔들리면서 잔상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3D 영상처럼 우리 눈에는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거기다 손가락을 넣기도 하니까 원래 투사하려고 했던 모양이 일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외부 카메라로 투사된 물체를 찍어가지고 원래 이미지와 비교해서 보정하는 방식을 썼다고 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세계 최초의 직접 조작 가능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마우스보다 정교한 제어는 어렵지만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밴드가 특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허리밴드 등에 사용되는 탄성 밴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카메라 2대 그리고 구글 미디어 파이프로 손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유니티 3D 복선 SDK를 통해서 화면에서 손의 위치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간편해지게 된다면 진짜로 홀로그램을 손으로 잡고 제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주라기 공원 영화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됐어요. 자, 주라기 공원은 멸종된 공룡을 살려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1만 년 전에 멸종이 됐던 다이어 늑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멸종한 다이어 늑대의 이빨과 두개골에서 DNA를 먼저 추출을 하게 되고요. 다이어 울프의 전체 유전자 지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 울프의 가장 가까운 친척골인 회색 늑대와 차이나는 DNA 부분을 찾아가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로 회색 늑대의 유전자 부분 일부를 제거하고 다이어 울프 유전자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 늑대나 개에게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편집된 핵을 교체 삽입한 후 개나 늑대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길러내면은 저렇게 멸종되었던 다이어 늑대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잘 자라났다고 해요. 자, 이걸 진행한 곳은 어디냐면은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곳이고, 여기서 하는 일이 멸종 복원을 하는 일이라고 해요. 자, 왜 그걸 하고 있냐? 현재 인류는 기후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생물 다양성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해결하겠다. 자, 또 특정 종의 멸종은 전체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고, 다이어 울프 같은 상위 포식자는 생태계 내에서 조절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원 노력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번 복원에 대해서 비판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색 늑대랑 유전적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라 그냥 잡종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복원된 개체들이 현대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전시용 동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비난 의견도 있었어요. 자, 앞으로 좋은 역할 하기를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은 간단한 거예요. AI로 돌고래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돌핀 젬마라는 기술을 구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시자면은 돌고래의 소리 패턴을 분석하고 유사한 소리를 생성하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돌고래의 언어 구조를 이해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자연 돌고래 소리를 입력하면 다음에 나올 소리를 예측한다고 하고요. 2025년 여름에 이 모델을 오픈 모델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장치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4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경량 모델이기 때문에 구글 픽셀폰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돌고래와 의사소통을 가능한 거 과연 가능해질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이렇게 4월 달에는 SF 영화 같은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았는데요. 과연 이 기술들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